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으며 그 정보는 어디서? 나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국제기구 관련 경험이 전무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내가 될 거야.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담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빡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을 하는 영상을 찍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브이로그만 찍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선 여기 과테말라에서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구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꽤 많은 분들이 댓글보다는 주로 DM 같은 걸로 인턴 생활이 어떤지,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종종 주시곤 하세요. 근데 저도 인턴 생활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한데 담아서 약간 Q&A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얻으실 만한 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평소에 혹은 최근부터라도 국제기구에 관심이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하신 분들이나 나는 좀 예전부터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인턴 활동 같은 걸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학부생인데 UN 인턴이라니 좀 신기하다 해서 그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어떤 국제기구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린다거나 혹은 JPO나 YPP와 같이 좀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는 건 아니라는 점,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정직원이 아니라 저도 인턴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국제기구에 대한 좀 막연한 생각에 살을 좀 붙여준다. 혹은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준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뽑아본 질문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인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네. 네,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어떤 학과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국제기구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국제기구라는 꿈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안에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WFP만 하더라도 메인 주제는 식량 안보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아동, 젠더, 경제 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사나 행정,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 기관만 해도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UN이라는 큰 기구 아래에도 다양한 에이전시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환경공학을 공부하든 식품영양을 공부하든 아랍어를 공부하든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고 또 의지만 있다면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죠. 네, 꼭 특별한 공부,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비교적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 국제학이나 정치외교학 같은 거를 공부해야지만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 좀 덕질 가능할 정도의 분야,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좀 눈길이 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최대한 찾고 좁히셔서 그와 관련된 활동과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관련 일을 하는 기구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목표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수 있겠죠. 제가 UN 종사하시는 분들을 몇 번 멘토링 같은 걸 통해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너럴리스트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한 지식과 역량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이렇게 자신의 주 무기를 잘 키워놓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국제 질서나 정치 동향,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든 빠지지 않는 인권, 젠더, 국제 협력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은 평소 국제 문제에 예민하게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반면에,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성은 곧 자신이 어떤 기구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꼭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나는 일단 뭐가 됐든 국제기구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는 당장 그 세세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빌딩도 하고 전략도 짜고 이런 일을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석사 이상의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본인이 정말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설정하지 않은 채 그 지난한 여정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제기구라는 진로에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싶은 분야는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쌓아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환경사회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국내외 문제에 좀 접근을 해왔고, 또 요새는 모든 기구에서 사실상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WFP도 이제 메인 주제는 식량 안보지만 기후변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보니 기후변화 적응, 대응 관련 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턴 신청을 할 때도 제가 예전에 환경 관련 소셜 벤처에서 프로그램 빌딩 작업을 해본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리서치 등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학적 요소들을 접목시켜 봤다, 이런 저의 학문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의 관심 분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었던 거,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관련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뭐지?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싶은 문제, 그리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뭐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나는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풀어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서 이런 일을 해 나갈 거야. 약간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시는 게 거대하기만 한 국제기구라는 진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으며 그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인데요. 사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든 정보를 끌어모으고 그 관련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보라 함은 자신의 관심 분야도 어느 정도 정했고 관련 공부도 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본격적으로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좀 경험을 쌓고 싶다 할 때 그 경험들, 그 활동들의 정보를 말합니다. 사실 국제기구는 특히나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본격적인 입사를 할 때 이제 경력으로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이 일이 나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만 해도 학부생 인턴을 하는 게 맞나?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석사까지 딴 다음에 어느 정도 채용 전환의 기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인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니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정말 한국 밖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문화와 언어에 부딪히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원했던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이 진짜 나랑 맞는지 이런 걸 좀 스스로 알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격적인 입사 준비를 하기에 앞서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뭐 UMB 같은 그런 봉사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쌓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활동 정보는 정말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정보를 잘 몰라서 좋은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은 그 UN 커리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잡 오프닝스가 있고 인턴십 파트에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공석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특정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최종 선발이 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로 파견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학부생도 대학원생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분야로는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제기구 인턴십 공고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꽤 자주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혹은 나는 국제기구 관련 경험이 전무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국제기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고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분야를 설정을 하셨으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뭐 연구활동, 동아리 활동, 뭐 아니면 국가기관의 뭐 서포터즈나 기자단 등등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모의유엔을 엄청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유엔에 바로 들어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특히 유엔은 인턴조차도 석사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같이 학부생 인턴이 되게 특이 케이스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나 처음 이제 국제기구라는 꿈을 막 생각하시기 시작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인턴이 좀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신의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본인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국제기구는 무조건 UN. 그래서 유엔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엔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중국제기구, NGO,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하는 업무가 사실 유엔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이카 과테말라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개발 사업이나 해외 원조, 파트너십 구축 등등 국제기구에서 하는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는 무조건 유엔이야 라는 공식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런 인턴십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좀 공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제 관심 분야의 관련 활동을 좀 더 쌓고 싶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걸 찾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무작정 구글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이트 있으면 구독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활동 있으면 신청도 하고 이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좀 예민하게 약간 나한테 맞는 기회가 없을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격 요건과 관심 분야에도 잘 맞는 그런 활동을 찾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정리를 조금 하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특정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기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하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내가 될 거야.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해 난 이런 공부를 하겠다.
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요러요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요거를 이런 국제기구에서 해결해 나가고 싶어. 약간 요런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관심 분야라는 게 꼭 전공이랑 1:1 대응이 될 필요도 없어요. 관심 있는 지역이나 언어 혹은 그 UN SDG 중에서 눈길이 가는 목표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테말라 사무소에서도 과테말라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학을 연구하시다가 오신 분도 꽤 있어요. 이렇게 좀 평소에 뭐 기사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을 접할 때 이런 언어, 이런 지역에 좀 더 관심이 간다. 이런 문제점에 좀 더 관심이 간다. 하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워낙 서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건 좀 충분히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활동이 무조건 엄청 유명한 기관의 인턴이나 뭐 엄청 팬시한 해외봉사나 이런 걸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대학생 분들은 아무래도 항상 돈이 모자라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연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해봐도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신 분들이나 국제기구에 이제 막 발을 디디기 시작하신 분들은 좀 주변에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찾아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1탄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좀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5가지를 뽑아가지고 좀 꿀팁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5가지 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쪼개게 됐어요. 그래서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 1탄에선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다면 2탄에서는 제 실제 인턴 경험과 함께 조금 더 실용적인 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더 알찬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탄에서 봐요.